여러분, 이 로고 아세요? 90년대에 학교 앞 전자상가 가면 꼭 있던 그 녀석. 소니보다 싸고 그렇다고 싸구려도 아닌 가성비의 신이라 불리던 그 브랜드. 바로 아이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브랜드 어디 갔는지 아세요? 마트에도 없고 전자상가에도 없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사라졌어요. 미니 컴포넌트 오디오 시스템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자랑하던 회사가 어느 날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한 이유가 경쟁자한테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소니한테 흡수당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때 소니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오디오 제국 아이와의 탄생부터 완전한 소멸까지 그 기막힌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1951년 이케지리 미스오라는 인물이 작은 회사를 세웁니다. 처음엔 그냥 마이크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 야망이 남달랐습니다. 1959년 사명을 아이와로 바꿉니다. 그리고 딱 5년 뒤인 1964년 일본 최초의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TP707을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당시 카세트라는 포맷 자체가 생긴 지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필립스가 카세트 규격을 만든 게 1963년인데 아이와는 그 이듬해 바로 일본 최초 제품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 속도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68년엔 일본 최초의 붐박스를 출시하고 1980년대 중반엔 세계 최초의 개인용 스테레오 레코더 TP30을 출시합니다. 소니 워크맨이 나온 1979년 바로 다음 해예요. 차이가 있다면 소니 워크맨은 재생 전용이었고 아이와 TP30은 녹음까지 되는 스테레오 레코더였다는 겁니다. 기능만 보면 아이와가 한 수 위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시기 아이와의 포지션이에요. 소니보다 싸고 품질은 거의 동급. 음향 마니아들 사이에선 아이와의 3헤드 카세트 덱은 소니보다 오히려 낫다는 말까지 돌았어요. 실제로 당시 오디오 전문 잡지들도 아이와 제품에 높은 점수를 줬고 소니 워크맨 살 돈이 없는 학생들은 아이와로 눈을 돌렸습니다. 70년대엔 해외 시장도 공격적으로 뚫기 시작합니다. 1970년 홍콩에 합작법인을 세우고 중동에도 진출했어요. 1973년 레바논에 합작법인을 세웠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바로 그 직후에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중동 경기가 폭등하냈습니다. 오일 쇼크로 선진국 경기가 얼어붙은 반면 중동은 돈이 넘쳐났고 아이와는 이 시기 중동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해외 판매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1979년 회계년도 기준 아이와의 매출은 약 1억 5,780만 달러. 작은 마이크 공장이 오디오 제국으로 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니입니다. 1969년 소니가 아이와의 지분을 사들이며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아이와 몰락의 씨앗이 됩니다. 소니가 프리미엄 라인을 담당한다면 아이와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대중 라인, 서로 다른 포지션을 갖고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와는 한 번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1981년 아이와는 VCR 시장에 뛰어드는데 문제는 소니의 베타맥스 포맷을 채택한 겁니다. 당시 VCR 포맷 전쟁에서 베타맥스는 이미 HVS에게 밀리기 시작했는데도요. 결국 베타맥스가 HVS에 완전히 패배하면서 아이와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1986년 회계년도에 아이와는 매출 547억 원에 무려 51억 7천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14년 만에 주주 배당을 중단하는 굴욕까지 겪어요.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 위기를 구해낸 건 소니였습니다. 소니에서 하지메 우노키라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1985년 3,100명이던 직원을 1988년까지 1,300명으로 줄이며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아이와는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NSX 시리즈라는 미니 컴포넌트 시스템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CD 플레이어, 카세트 덱, FM 라디오, 강력한 스피커가 한 몸에 들어간 이 컴팩트 시스템은 전 세계 10대들과 청년들의 방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아이와의 글로벌 시장 1위급 점유율이었습니다. 이게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 아이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무시한 겁니다. 1990년대 중반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DVD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퍼지고 MP3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죠. 소니는 이 변화를 감지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미니디스크, DVD 플레이어,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소니는 움직이려 했어요. 아이와는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미니디스크 시장에는 진입했고 일본 내수용으로 모뎀이나 TV 같은 신제품도 냈지만 핵심 디지털 트렌드, DVD, 인터넷, MP3를 제대로 공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카세트와 CD 기반 미니 시스템이 너무 잘 팔리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아이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시기 한국의 삼성, LG, 그리고 중국 제조사들이 일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동등하거나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아이와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이라는 포지션이 아시아 경쟁사들에게 통째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단 3년간 아이와가 본 손실은 5억 달러 이상, 3조 원 팔던 회사가 3년 만에 6,500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2001년 위기를 감지한 소니는 아이와의 경영에 다시 직접 개입합니다. 그리고 2002년 소니는 아이와의 나머지 주식을 모두 사들여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켜버립니다. 1961년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독립법인 아이와는 이렇게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됩니다. 51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순간이 아이와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왜냐? 소니 입장에서 아이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지? 라는 골칫덩어리였거든요. 소니는 아이와를 완전 합병한 뒤 저가 브랜드 포지션으로 재론칭을 시도합니다. 소니보다 싼 제품들을 아이와 브랜드로 팔겠다는 전략이었죠. 근데 이게 되겠어요? 소니는 원래부터 프리미엄 이미지의 회사예요. 그런 소니가 우리 저가 라인은 아이와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웠고 아이와의 브랜드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외면했고 유통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경 소니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와 브랜드 제품 판매 중단. 1951년부터 2008년까지 57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5년 미국 시카고의 한 회사가 아이와 브랜드 사용 권리를 소니로부터 사들입니다. 이 회사는 아예 사명을 아이와 코퍼레이션으로 바꾸고 제품을 팔기 시작했죠.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출시하며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회사한테 넘어갔습니다. 2017년 일본에서도 부활 선언이 있었어요. 소니 제품 하청 제조업체였던 도하다 오디오가 일본과 아메리카 지역 제외의 아이와 브랜드 권리를 소니로부터 사들여 아이와 주식회사를 재창립한 겁니다. 근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오늘날 아이와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들은 전 세계 여러 회사들이 만드는 각색각색의 물건들이에요. 어떤 회사는 스마트 TV를 팔고 어떤 회사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팔고 공통점이라곤 아이와라는 로고뿐입니다. 원래 아이와의 엔지니어도 없고 아이와의 기술도 없고 아이와의 DNA도 없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좀비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살아있고 본체는 죽은 브랜드. 노스텔지어를 팔아먹는 껍데기 브랜드라는 거죠. 심지어 일본의 새 아이와 주식회사는 공식 선명까지 냈습니다. 미국의 아이와 코퍼레이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같은 이름을 쓰는 회사들이 서로 남이라고 선언하는 기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와가 망한 이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디지털 전환 실패. 1990년대 중반 세상이 디지털로 넘어갈 때 아이와는 카세트와 CD 기반 미니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DVD도 MP3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잘 나가던 시절의 안일함이 회사를 갉아먹은 거예요. 두 번째, 소니한테 흡수된 이후의 정체성 상실. 소니가 아이와를 완전 인수한 2002년 이후 아이와는 소니의 저가 브랜드로 포지셔닝 됩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소니가 자기 브랜드를 놓고 왜 아이와를 살까요? 아이와만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자 소비자들도 아이와를 살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한국, 중국 제조사들의 급성장. 이건 아이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 LG, 그리고 수많은 중국 제조사들이 일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동등하거나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아이와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이라는 포지션이 아시아 경쟁사들에게 통째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아이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몰락이 아니에요. 잘 나가던 시절의 오만함, 변화를 무시한 안일함, 그리고 더 강한 회사에게 흡수되면서 잃어버린 정체성. 이건 기업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소니도 한때 이런 패턴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탈출했고 아이와는 끝내 탈출하지 못했죠. 한 가지는 확실해요. 1980년대에 아이와 붐박스를 어깨에 메고 걸었던 사람들, 아이와 미니 시스템 앞에서 밤새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이와는 그냥 브랜드가 아니라 추억이에요. 그 추억만큼은 어떤 좀비 브랜드도 빼앗아갈 수 없겠죠. 여러분은 아이와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어릴 때 아이와 제품을